Let me show you something. 안녕하세요. 저 부동산세법 이성원입니다. 여러분들 32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세법 난이도라든지 세법 준비를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31의 기출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됐고 또 어느 범위,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알려드릴게요. 어느 부분, 물어보는 질문이 뭐가, 이게 요구사항이 뭐고 정답이 어디가 바꿔지는가. 그래서 요구사항하고 정답이 되는 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강의를 먼저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가를 딱 찍어가지고 이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이제 빠른 속도로 무엇을, 이 앞에서 질문은 요거는 A는 B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다. 그럼 딱 정해진 부분을 찾는 연습, 그걸 좀 해주셔야 돼요. 2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25번 문제는 이제 요 문제는 재산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에 대한 문제인데,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종합 형태로 나와가지고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서 3개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하나는 이제 재산세는 표준세율인데, 표준세율에서 요 등락이 있죠. 표준세율하면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요건 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하는데, 그 가감률은 지금 이번 연도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다음에도 적용이 되는지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원포인트 정리집 52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52페이지에 여기서요. 여기서 딱 보면 여기 이쪽으로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쪽 문제예요. 똑같죠? 제가 여기다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 31회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31회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데 그 뒤에 단서조항이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러는데 기출문제에서는 3년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 정리해서 어디가 포인트인가.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물고기 잡으려면 그냥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포인트를 보고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딱 맞으면 여러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중개사 대비용으로 중개사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중개사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고, 그러면 그 전부 다 저희가 낚시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낚시를 던지는데, 만약에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냥 대충 던졌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잡히질 않잖아요. 그러면 적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포인트에다 정확하게 딱 던져가지고 그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포인트를 딱 넣는 순간 물고기는 바로바로 건져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시험에 출제되고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찍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요. 원포인트 정리집. 여기에 하나하나 포인트로 색깔 있죠? 요 색깔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그 앞에 이응으로 시작되는 학원들이 있어요. 이응. 그러면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그쪽 학원 학생들이 세법 때문에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직접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는데, 그분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저요 세법 너무 어려워요. 세법 어려워서 제가 중개사 2차만 해도 제가 자신을 못해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본 과정을 어느 정도 익혔는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기본 과정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꼭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요. 요약 과정이나 이론, 기본 이론 과정에서 조세 총론을 2번에서 3번은 반복 좀 해주라. 총론만. 그래서 조세 총론 내용만 2바퀴 내지 3바퀴만 딱 돌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보시면 그때부터는 이해가 된다. 이 책만 가지고 공부했던 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기본서는 아예 안 보고 이 책만 가지고 공부했던 분하고 제가 연결을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요 선생님한테 죄송해요 그래요. 뭐 때문에 죄송해요 그랬더니 저는 선생님의 기본 강의라든지 또 요약 강의라든지 정규 과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31회 합격하셨죠? 네. 세법을 이번에 몇 개나 맞으신 거예요? 세법을 3개 틀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기본서는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본서를 정말 볼 여력이 안 돼서 네. 그 이성훈 교수님 하루 특강 8시간짜리 특강 들었고요. 네. 그때 원포인트 교재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원포인트 강의 3번만 듣고 시험을 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론을 한 번도 안 들었는데도 이게 원포인트만 들어도 다 들리던가요? 교수님이 워낙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도 사실은 저희는 동영상으로 해서 기본 강의라든지 요약 강의라든지 정규 과정이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요것만 들어버리면 저희는 못 먹고 살아고요. 제가 그랬어요. 농담처럼. 원포인트 정리집은 고득점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그런데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기본이 이게 바탕이 완전히 세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되면은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을 한 바퀴 정도만이라도 돌려놓고 원포인트 정립을 찾아주시라는 거. 그러면 이 원포인트 정리집은 언제쯤 출간하냐? 2021년 세법 원포인트 정리집 기다리셨죠? 드디어 6월 13일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원포인트 정리로 여러분들의 세법을 확실히 잡아드릴 테니 6월 13일은 세법 원포인트 정리하는 날로 정해놓으시고 6월 13일 노량진 메가랜드에서 수업을 현장 강의로 들으실 수 있고 동영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6월 14일 오후부터 업로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동영상은 6월 14일부터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